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 치료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대변에서 혈액이 검출되었답니다. 대변에 출혈이 있는지 검사하는 방식은 옛날 방식과 최근 방식이 있습니다. 옛날 방식은 화학적 방식이라고 해서 혈액 속에 포함된 헤모글로빈 성분이 과산화수소와 반응하는 촉매 반응으로 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붉은색 살코기를 많이 먹거나 식물성 과산화효소를 많이 먹는 경우에도 위양성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방식을 거의 쓰지 않고 면역화학적 방식이라고 부르는 FIT 방식으로 검사합니다. 이 검사는 사람의 헤모글로빈에만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이용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 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변 샘플을 채취할 때 항문이 찢어지는 항문 열상이 있거나 치질이 있거나 여자의 경우 생리할 때 검체를 채취하면 대변에 피가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위양성으로 나올 수 있죠. 이분이 그래서 2024년에 대변에서 자멸 반응이 양성으로 나왔을 때는 치질 때문으로 생각하고 넘어갔답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많죠. 그런데 2025년에 다시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때도 혈변이 검출된 거죠. 그래서 근처 내과에서 내시경을 했더니 염증이 있다고 했답니다. 2025년 8월에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서 내시경을 하고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2025년 8월에 실시한 내시경 사진을 한번 봅시다. 여기는 혈변이 조금 있네요. 이쪽이 붉게 출혈이 있죠. 그런데 다음 사진이 바로 출혈이 엄청 많이 있네요. 피가 고여 있죠. 다음 사진도 출혈이 엄청 많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출혈 부위에서 조직 검사를 하고 있고요. 역시 출혈이 있고요. 출혈 범위는 좀 줄었지만 여전히 출혈이 많습니다. 여기도 출혈이 심합니다. 여기도 출혈이 많아서 조직 검사를 하고요. 여기로 끝나네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 출혈이 있으면 많이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이 8월 말부터 메자반트와 소론도를 복용했습니다. 메자반트는 5-ASA 제제고요. 소론도는 프레드니솔론 성분의 스테로이드죠. 이렇게 양약을 복용하고 나서 좋아졌다가 10월 중순부터 다시 나빠졌습니다. 보통 소론도를 체중에 따라서 6알에서 8알로 시작하거든요. 한 알이 프레드니솔론 5mg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30에서 40mg을 복용하는 거죠.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 보통 증상이 반짝하고 개선됩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는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부작용이 엄청나게 심하죠.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등이 생기고 쿠싱 증후군이라고 해서 스테로이드를 과량 장기 복용했을 때 발생하는 특정 부작용도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양방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무작정 장기 사용하지는 못하고 보통 일주일에 한 알씩 줄입니다. 그런데 스테로이드를 서서히 줄여서 3알, 2알, 1알 이렇게 줄여가면 나중에는 다시 증상이 악화되는 거죠. 이분이 8월 말에 스테로이드 시작해서 10월 중순에 다시 악화되었다고 하시는데 시기가 스테로이드를 줄여가는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2025년 11월 1일에 한걸음 한의원으로 내원하십니다. 복용 중인 양약은 소론도 1.5알, 메자반트 4알입니다. 체중이 원래는 51kg 정도였는데 현재는 5kg이 빠져서 46kg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대변은 하루에 6번에서 7번 설사를 하고 급박변이 있습니다. 5분을 못 참는 거죠. 혈변이 붉게 나오고 점액변이 있다. 아랫배에 복통이 있다. 찬 음식 먹으면 배 아프다. 식욕은 양호한데 소화가 잘 안 된다. 과식하면 소화가 더 안 되고 스트레스 받아도 소화 안 된다. 잘 체한다. 2025년 11월 7일에 실시한 대변 염증 수치인 칼프로텍틴이 1429점입니다. 대변 자멸 반응은 1200점 이상으로 양성입니다. 혈변이 붉게 나올 정도니까 당연하겠죠. 증상이 좀 심한 편이어서 제가 한약을 하루에 3번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약을 좀 진하게 달여서 하루에 2번 복용하시도록 지시합니다. 하루에 3번 먹기가 좀 불편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분처럼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같은 약을 하루에 3번 먹도록 지시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복용하는 약의 1.5배 정도를 복용하게 되는 거죠. 한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처방이 잘 맞을 때는 약을 많이 먹어도 됩니다. 부작용이 전혀 안 생기죠. 제가 옛날에는
하루에 약을 5번 복용시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3, 4회 복용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배도 차고 소화도 안 되니까 상부소화경으로 진단하고 한약을 처방했죠. 이분이 한약을 하루에 3번 복용하셨고요. 2025년 11월 19일부터 소론도 끊었다. 2025년 11월 21일 대변 7, 8회 설사 급박변이 여전하다. 잔변감은 1, 2점 정도로 살짝 줄었다. 혈변 점액변이 여전히 비슷하게 나온다. 설사는 오히려 살짝 늘어난 것 같고 급박변, 잔변감, 혈변, 점액변 여전하네요. 좋아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소화가 확연하게 개선되었죠. 소화 안 되던 것이 90% 정도 좋아졌다. 과식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소화 안 되는 것도 좋아졌다. 그 사이에 체한 적 없다.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하는 것이니까 설사와 혈변이 줄어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궤양성 대장염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치료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사, 혈변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소화 문제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면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치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배변 보기 전 복통은 여전하다. 안정 시의 복통은 30% 정도 줄었다.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 답답한 것은 3, 40% 정도 줄어들었다. 스테로이드 줄이면서 증상이 좀 더 나빠지니까 11월 27일에 병원에서 소론도를 다시 6알로 처방했다. 아사콜 관장약도 주고 면역 억제제인 아자비오도 하나 처방했다. 스테로이드를 느리니까 다시 좀 나아졌다. 대변은 하루 3번, 스테로이드 느리고 나서 줄었다. 설사한다. 급박변 조금 덜하다. 혈변, 점액변 가끔 있다. 소화 안 되던 것은 거의 괜찮다. 과식하면 소화 안 되던 것,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안 되던 것 나아졌다. 체한 적 없다. 상부 소화기 문제를 치료하고 나니까 소화 문제가 확연하게 좋아졌죠. 그런데 상부 소화기 문제를 치료하면서 혈변과 설사도 좋아지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은 설사와 혈변이 안 줄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병원에서 다시 스테로이드를 늘렸죠.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괜찮습니다. 스테로이드도 알고 쓰면 괜찮아요. 잠시 사용하면은 혈변 설사가 줄어드니까 진통제처럼 잠시 사용하고 그 사이에 한약으로 치료하면 되죠. 소화 문제가 많이 좋아져서 이번에는 염증형 처방으로 바꿔줍니다. 2026년 1월 13일 소론도 하루에 1알로 줄였다. 아사콜 관장약 하루에 1번, 아자비오 1알, 메자반트 4알. 11월 말에 느렸던 스테로이드 소론도를 다시 1알까지 줄였죠. 소론도 1월 21일에 끊을 예정이다. 이번에는 환자 증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대변은 하루에 1~2번, 정상변, 급박변, 잔변감, 혈변, 점액변 없다. 이번에는 스테로이드를 1알까지 줄였는데도 대변 횟수는 1~2번이고 혈변, 점액변, 급박변이 없어졌어요. 한약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죠. 식사 소화 양호하고 과식하면 소화 안 되던 것,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안 되던 것 없다. 대변 보기 전 복통 없어졌다. 안정 시의 복통도 없어졌다. 방귀 횟수 많이 줄었다. 하루에 1~2번 대변 볼 때만 방귀 나오고 평소에는 별로 없다.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 답답하던 것 최근에는 별로 없다. 2026년 1월 24일 같은 약을 계속 쓰다가 환자분이 갑자기 속이 좀 울렁거리고 소화가 안 된대요. 같은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안 맞는 것은 처방을 바꿀 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약으로 바꿔드리고요. 2026년 2월 13일 대변 칼프로텍틴 3.8점 미만, 대변 자멸 반응 1점으로 음성. 2025년 11월 7일에 칼프로텍틴이 1429점이었고 대변 자멸 반응은 1200점 이상으로 양성이었죠. 3개월 만에 칼프로텍틴은 3.8점 미만, 자멸 반응은 1점이 되어버렸네요. 심지어 2026년 1월 21일에 스테로이드는 끊었죠. 3월 13일 대변 칼프로텍틴 3.8점 미만, 아사콜 관장약 끊고 3월 31일부터는 면역 억제제를 끊습니다. 4월 12일 대변 칼프로텍틴 7.4점, 여전히 정상이죠. 이전에는 3.8점 미만이었는데 7.4점이 되었으면 올라간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상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5월 13일 대변 칼프로텍틴 3.8점 미만, 대변 하루에 1번, 정상변, 급박변, 잔변감, 혈변, 점액변 없다. 식욕은 양호하다. 1인분 먹는다. 체한 적 없다. 과식하면 소화 안 되던 것,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안 되던 것 없다. 배변 보기 전에 복통, 안정 시의 복통 없어졌다. 방귀 많이 줄었다. 대변 볼 때만 방귀 나오고 평소에는 별로 없다.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 답답한 것 없다.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끊고도 대변 횟수 정상이 되고 혈변, 점액변 없어졌습니다. 칼프로텍틴은 2025년 11월에 1429점, 2026년 2월에 3.8점, 3월에 3.8점, 4월에 7.4점, 5월에 3.8점입니다. 양약을 끊고도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시경 보고 종료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내시경에서 출혈이 심하게 보이고 칼프로텍틴이 1429점이었던 분이 3개월 만에 수치가 정상이 됐습니다. 스테로이드도 끊고 면역 억제제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상부 소화기 처방으로 소화 문제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염증형 처방으로 바꾸면서 혈변과 설사를 잡았습니다. 원인에 맞게 순서대로 처방을 바꿔가는 것, 이것이 한방치료의 핵심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증상을 잠시 억제하지만 원인을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원인을 치료해야 양약을 줄이고 끊을 수 있습니다. 혹시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스테로이드 감량, 칼프로텍틴 수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보고 주제로 다루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